저는 이제 변호사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법률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정부의 어떤 정책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기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도 세 가지 사업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좀 민간의 영역이라서 LH에서 담당하고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 부분하고 배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LH 참여형으로 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 16일 날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발표했던 서울 도심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말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실제로 사업을 좀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토론할 때 실제 어떤 법적인 문제점과 또 어떤 사업을 실제 하신 것을 같이 좀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소규모 주택 사업 정비 사업이 도입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주택 공급이 대량으로 공동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저희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고 계획적인 신도시 위주의 어떤 개발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택 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고요. 또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거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대량 공급에 따라 가지고 어떤 소외된 대량 공급의 경계에서 벗어난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노후 불량 주택이 계속 존재하게 되었고요. 또 원주민의 재정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 공동체 유지의 요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 이제 용산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런 대규모 철거를 동반하는 사업에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8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어떤 그런 신도시 공동주택들이 이제 벌써 이제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4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45.6%, 또 나머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이 합쳐서 한 52% 정도 차지하는 만큼 이 주택의 노후화는 계속 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일시에 철거를 동반한 대규모 개발이 선호됐던 반면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저렴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원래 사셨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 뉴딜, 즉 점진적으로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개발의 주체로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즉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윤중 변호사님께서 법을 잘 다뤄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2012년에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년에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는 잘 굴러가지 않았죠.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대규모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최적화된 어찌 보면 이제 법 체계였고요. 거기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개념을 좀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주민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예전에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과 그 다음에 필지, 한두 개 필지 단위의 자유주택 정비 사업의 중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4가지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 시행 구역이 가로 구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 시행 구역은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 같은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도로로 둘러싸인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인 다세대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의 노후도는 전체 불량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인정이 돼야지는 4가지 요건을 맞춰야지만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만들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 2월 달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도정법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설 특례 완화라든가 가로구역 면적 확대 등 제도 개선 등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도시생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됐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어 바로 공공 지원이라든가 제도 개선들을 추가로 하면서 사업 활성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가장 큰 부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의 특징이 기존의 대단히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좀 다른 부분은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상위계획 절차들을 생략해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구역 지정, 그다음 조합 설립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위계획 절차를 생략해놨습니다. 여기는 구역 요건만 만족시키면 그 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80% 동의만 하면 저는 상위계획 아무것도 없이 바로 사업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생략으로만 해도 2, 3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이 가로구역 요건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 예정지의 가로구역 요건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정이 될 예정이다, 이런 것만 해도 현재 도로가 아니지만 지정 예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줬고요. 임대주택 건설 또는 건축 규제 특례를 완화해줘서 최초에는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을 건설했어야지만이 용적률 완화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사업에 굉장히 큰 사업,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업성 완화에 굉장히 큰 요건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세대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연면적으로 20%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조합 분양분이라든가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평형이 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로 따지니까 전체 세대수의 뭐 30%, 40%까지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들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야, 이런 많은 불만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까지를 건설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아시겠지만 용적률 주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국회법에서는 250%까지 연면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로 제한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습니다. 250% 똑같아서 혜택이 없기도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50% 정도의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특례를 좀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단지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단지 주변의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을 건설했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연면적에서 제외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또 개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또 인허가 의제, 협정 인가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 처리, 아까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개정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19년 10월달에 가로구역 면적 확대를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 자체가 만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보니까 부천시 그다음에 대구시 이런 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800, 11,000은 안 되냐? 바로 옆에는 9,800이라 되고 우리도 하고 싶은데 1700인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00까지는 시도 조례로 풀어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만 이하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만 이하까지. 근데 아까도 뭐 김윤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구역의 면적은 저렇게 2만까지 최대 2만까지 늘어났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여전히 묶여져 있는 현재로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하나 더 큰 부분들이 공공 지원 중에 기금 융자 지원 부분이 이제 신설됨으로써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3월달에 허그로부터 사업비 융자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주택도시 기금에서 조합 운영비, 공사비, 이주비 등 총 사업비의 50%까지 현재 1.5%의 이율로 현재 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5%면 굉장히 저렴한 이율입니다. 저희 LH가 실제로 금융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뭐 저희가 1.6%, 7%, 8%까지도 저희가 차입을 하는데 1.5%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사업의 어떤 좀 잘 활성화되고 굴러갈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조합에서도 최대 사업비의 50%까지 전체 정비 사업비 50%까지 1.9% 저리 융자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공공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민간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그 주변 지역 또는 공공 기여를 했을 때 뭔가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공공이 참여해서 공적 임대를 공급하게 되면 최대 현재 9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일 때는 50%, 사업비 50%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공적임대주택을 20%까지 20% 이상 건설하게 되면 사업비의 70%까지, 그리고 그 공적임대를 건설하면서 LH나 SH 또는 이런 경기도시공사나 이렇게 공공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면 최대 90%까지 1.5%로 현재 자금 융자, 기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LH 등이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이 되어서 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홍보관, 또 사업 시행 지원, 또 컨설팅 업무, 또 민간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검증 지원,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런 공공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들이 좀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입니다. 시행은 사업 주체는 크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공동 시행도 가능합니다. 시장 분수, LH 저희 같은 LH 또는 지방 공기업들 또는 건설업체 또 신탁업자하고도 이런 사업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공공시행자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 드린 것처럼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런 상위계획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평균적으로 따져도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던 당초가 저희들이 이제 신속하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3, 4년으로 어떤 단축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소규모긴 하지만 그동안의 도정법에 있는 가로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어떤 절차들을 이걸 또 생략하자니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은 거의 또 준용이 그 이후에 상위 계획이 없는 이후의 절차들은 대규모 사업하고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후보지 선정에서 준공 청산까지 또 많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LH에서 이제 LH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합과 그 다음에 LH가 공동 시행자로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시행 약정 체결을 해서 LH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허그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때 일반 민간 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공사의 신용을 근거로 신용을 공여해서 허그에서 자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얼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5%도 받을 수 있고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좀 낮다 그러면 이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합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면 차주가 LH가 됩니다. 조합이 아니라 LH가 LH가 차주가 돼서 실제로 어떤 아무런 다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받기 때문에 그 자금 대여받은 걸 저희들은 그대로 조합에 똑같은 이율로 그대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 조달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큰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미분양 났을 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업의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미분양도 인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실제로 토지 등을 저희한테 하고 이주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총괄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진행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111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LH는 약 15개 정도 현재 공동시행자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도 서울 도심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H 참여하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15개 보시면 뭐 서울 면목처럼 저 조그만한 28호 전체 세대수가 28호인 경우도 있고요. 또 저기 인천 용현이라든가 또 대구 동인 이렇게 뭐 300세대 최대는 뭐 규모까지도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분이 있지만 저 제일 우측에 있는 공공임대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자금 조달을 해드리고 미분양도 인수를 해드리지만 LH가 참여하는 조건은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참여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도 같이 저희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LH 참여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부 정책 1216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도심 안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두 가지를 위해서 1216 대책이 발표가 됐고 거기 중에 일환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해 주겠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는 조건을 내셨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규제를 완화시켜서 사업성을 좀 향상시킴으로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큰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LH나 SH 등 공공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 둘째,
확정 지분제 적용을 해라.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근데 개념은 조합원의 어떤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사전에 그 공공기관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딱 그거를 확정적으로 지분을 받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의 공급 가격, 분양 가격이라든가 또 임대주택 이 부분은 공공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공급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당연히 협의를 해서 조합원하고 확정을 짓고 나면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공급 가격을 공공이 함으로써 그 얘기는 결국은 나머지 사업에 대한 손익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그 부분이 이제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분양분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물론 뭐 저렴하게가 과연 그런 뭐 시세가 100이라고 봤을 때 95가 저렴하냐, 90이 저렴하냐, 80이 저렴하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렴하게 해야 되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뭘 해줄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은 2만 제곱미터까지 늘려졌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로 현재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면적도 2만까지 늘려주겠다. 규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성이나 이런 게 좀 확보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큰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주겠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물론 이런 법이 좀 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공공성 요건에는 공공임대주택 10%라고 되어 있지만 공적임대주택 20%를 건설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성 개선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그만큼 일반 분양 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을 조금 더 높게 분양 가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사업성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LH가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은 일반 분양분을 시세보다는 어쨌든 낮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일반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저희가 분양을 해야 되고요. 저렴 주택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조합이 참여를 하게 되려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공성을 요건을 갖춰서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면 분담금이 낮아진다. 이것들을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성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춰주고 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 구조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사업 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김윤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어떤 뭐 총회 절차를 안 하고 동의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인동가격을 줄여준다든가 뭐 광역교통 분담금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LH에서는 공공참여 가주택 정비 사업을 공공조합과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사업 시행자를 LH나 공공에서 다 해주세요 하면 인허가권자가 그걸 받아서 사업 시행자를 LH 단독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조합이 아닌 주민협의기구를 만들고 실제로 모든 사업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방식을 같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 방식은 구조는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조합이 아닌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는 LH 단독 사업이 시행이 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조합과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하는 과정에 많은 그런 시간들은 좀 단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의 의사결정권이 너무 없어지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지만 이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이나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서면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저희가 가로택 구역이 그럼 얼마나 좀 사업 가능한 구역이 물리적인 구역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AI 시스템 좀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해봤더니 가로구역 서울 도심에서 6m 도로 등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물리적으로만 보니까 약 9,750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그 중에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1만 이상은 대부분 1만 미터 미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아주 물리적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미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든가 재개발 구역이나 지정된 거는 사업을 이미 시행할 수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에서도 일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성이 너무 열악해서 안 되고요. 또 상업 지역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외하고 2종이나 3종,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만, 그다음에 또 면적도 10,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사실 뭐 1,000제곱미터 뭐 500제곱미터 솔직히 이런 데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000제곱미터 최소한 이상으로 하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도 100인 이상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의원대를 구성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도 100인 이하로 추리자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봤을 때도 약 2,000곳 이상 정도의 가로구역을 살 수 있는 사업시행 구역이 있더라. 그리고 저희가 좀 그러면 실제 공공성 요건을 갖췄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좀 확보가 되느냐, 주민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내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누가 더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10,000제곱미터 실제 사업을 하는 구역은 10,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광진구의 한 지구를 모델로 한 건데요. 여기 주민들이 가로로 둘러싸인 데가 11,000이 좀 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로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로의 중간에 사도를 설치해서 주민들 돈으로 도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도로를 확보해서 양쪽으로 2개로 쪼개서 가로주택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만약에 구역 같은 경우는 이 공공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중간에 사도를 내거나 하는 것 없이 가로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구역이 확대되고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는 이런 혜택을 봤을 때 그럼 실제로 얼마나 공감이 될 거냐라는 거를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이제 평균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평균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시세, 그 다음에 종전 가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이게 7,000제곱미터를 가정해서 저희가 산정해 보는 건데요. 사업 시행 면적이 용적률이 200에서 250% 완화되면 당초에 138호를 건설할 수 있는 거에서 184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만약에 이를테면 100호를 건설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38호에서 47호로 늘어나게 되고 당초에는 없던 아까 말씀드린 공적 임대주택 20% 건설을 해야 되니까 행복주택 37호를 건설할 수 있는 이렇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서울시 평균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최대 30% 정도의 분담금, 약 평균적으로 2억 5천 정도. 물론 이제 뭐 이게 74제곱미터를 분양받을 때 여러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 비례율이 약 15%, 그리고 주민 분담금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0%, 약 7, 8천만 원 정도의 감소 효과. 물론 구역마다 다 경우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성 개선 효과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개선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2일 날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에 국토부, 서울시, LH, SH 공동으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저희가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전체 모여서 사업자 설명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모를 시행했고 지금 현재 접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까지 어제까지 총 7개 조합을 하려는 주민들께서 구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는 설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LH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오늘 원래 2군데 내일 2군데를 하기로 한 것도 지금 4월 5일 이후로 양해를 드리고 이러는 상태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분담금이나 사업성을 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한 이후에 공동시행 약정 체결 8월 달까지는 선정을 해서 후보지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1단계는 기본적으로 이미 조합을 설립을 했거나 또 조합을 하고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우선이고 2단계는 저희가 5월 달에 그런 것조차도 아직 없는 몇몇 주민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5월 달에 설명을 해서 이런 저희가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년 말까지 2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빈집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더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서울을 위한 특별한 어떤 서울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광역시, 인천과 경기 또는 광역시를 위한 또 다른 모델이 좀 나와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중소도시에도 저희가 많은 지구들을 설명회를 달고 주민을 만나고 다니지만 지방은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 솔직히 이게 되고 나면 단계별로 중소도시 그러면 뭔가 재정이라든가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 정비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시간이 촉박해서 좀 많이 좀 바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토론에서 좋은 의견들 주시면 반영해서 정말 이게 노후저층 주거지에 뭔가 대안으로 정말 그 주민들이 재정착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 대안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긴장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네, 익숙합니다.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도착을 했네요. 중공업 지역 내에서도 주거용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400%에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1216 발표한 것 중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요거는 이제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 개념이고요. 중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어떤 공공성 요건은 비슷합니다. 저렇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공공시행자하고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 LH나 SH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아직 확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키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을 시키면 이 부분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이제 될 거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한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역세권이거나 공용 주차장이 근처에 있어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도 될 것 같다. 주차장 기준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분이 사실은 소규모 그러니까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어떤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사업성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용적률 완화나 이런 걸 받더라도 사실 지하 주차장을 팔 수 없는 소금만 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층에 필로티에서 주차를 몇 대를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세대수를 맞춰가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주차 문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돼서 법상으로 현재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0.5대까지 최대 30제곱미터 이하 세대 같은 경우는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질문하신 것처럼 인근에 공영주차장의 사용 권한을 만약에 이제 300m 이내여야 됩니다. 조건이 우리 사업지에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근데 그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사용 권한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 세대수에 따라서 지어지는 부설주차 중에 30% 범위 내에서까지는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만약에 한 개층을 지하를 더 파야 되는데 그럴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권을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면 한 개층 주차장을 안 파고 그런 사용료를 내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법에는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은 조금 많이 거의 작동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30% 범위를 50%까지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아직은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어려운 단계라서.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정우신 소규모 정비 사업단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